보통 이제 관세사분들은 대부분 B2B 영역을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가장 좀 뭔가 재밌는 사례? 그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능한 사례를 하나 꼽아보자면 HS 코드 관련된 내용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HS 코드가 뭐냐면 우리가 수출입되는 모든 품목들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든 품목들은 그 물품 고유의 HS 코드를 가져야 돼요. 물품 고유의 HS 코드를 가져야 되는데 애매한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자면 지금 제가 착용하고 있는 이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에 처음 얘가 나왔을 때 말이 많았어요. 첫 번째, 손목시계가 분류되는 HS 코드로 가야 된다 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얘는 손목시계의 형태를 하고 있지만 자료의 송수신 기기다. 핸드폰이나 마찬가지다 라는 의견이 두 번째 의견이 있었어요. 얘가 달라지는 거는 결국엔 세율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첫 번째, 스마트워치로 간다면 관세율이 8%가 존재합니다. 정보통신기계로 분류가 된다면 관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입하는 경우에 원가가 8%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큰 부분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요거를 이제 S사에서 WCO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세계 관세기구의 지위를 올려서 손목시계가 아니라 자료의 송수신용 기계, 즉 관세가 없는 품목이다 라고 세계 공통에 적용될 수 있는 판례라고 해야 될까요? 의견을 받아냈고요. 지금은 세계 어딜 가든 스마트워치는 관세율이 0%로 부과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스마트워치를 예시로 들었지만 자동차 부품 뭐 이런 굉장히 민감한 품목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이제 HS 코드에 따라서 세율도 달라지고 또 수출입의 요건들이 있습니다. 뭐 특정 법률은 뭐 전기안전법에 인증을 받아야 되고 또는 전파법에 인증을 받아야 되고 또 그런 게 필요 없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관세사가 하는 업무 중에서 HS 코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B2B 영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HS 코드가 관세 행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관세사와 보통 상의를 먼저 하고 수출입을 하시기 전에 관세사와 먼저 상의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임의로 HS 코드를 선택을 했다가는 나중에 좀 거센 후폭풍이 불 수도 있다. 그래서 정 애매하다 싶으면 이제 관세청의 유권 해석을 받아두기도 해요. 유권 해석을 받아서 이 물품은 뭐 세율이 몇 프로짜리인 HS 코드입니다. 이런 걸 미리 상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HS 코드 관련해서는 항상 수출입하시기 전에 하시는 중이라도 의심이 있다면 관세사하고 꼭 협의를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제가 일하면서 좀 특이한 이런 사례도 있었다라고 들려드리고 싶은 내용을 하나 꼽아봤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성인용품 관련된 통관입니다. 좀 민망해지기는 하는데 성인용품의 통관 관련하면은 많은 분들이 아마 직관적으로 떠오르실 수 있는 부분이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는 리얼돌 관련해서 사실 얼마 전까지는 통관 금지 품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관세법 234조에 보면 절대적 금지 품목이라고 해서 죽었다 깨어나도 통관이 안 되는 품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리얼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풍기문란,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다. 이런 걸로 이제 관세청은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수입 금지 품목으로 판정이 돼서 우리나라에 리얼돌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절대 수입이 안 됐었어요. 다만 이제 이 판례가 한번 뒤집어졌어요. 이 행정 처분에 대한 대법원 판례까지 생긴 거죠. 2019년도에. 그래서 리얼돌이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볼 수 없다.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치는 물품으로 볼 수 없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오는 리얼돌들은 대부분 안전하게 통관이 되고 있어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얼돌이 통관이 허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안 되는 리얼돌들이 있다. 걔가 뭐냐면 이제 첫 번째로는 미성년자를 형상화하는 리얼돌들.
예를 들어 세라복을 입고 있다든지 교복을 입고 있다든지 혹은 리얼돌이 너무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안 돼요. 그거는 이제 사실 리얼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일반 상식선에서 뭔가 미성년자에 대한 어떤 그런 성욕에 대한 이야기니까. 두 번째로는 이제 특정인을 형성하고 있는 거. 뭐 예를 들자면 유명 연예인의 뭐 특징 또는 얼굴 이런 것들을 이제 표방하고 있다. 누가 봐도 이 리얼돌은 그 연예인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내용들은 또 좀 통관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 두 개를 제외하면 좀 일반적인 정상적인 부분에 있는 리얼돌들은 통관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인용품 통관 얘기를 하니까 하나 생각이 나는 게 제가 예전에 이제 컨설팅을 했던 수입업체죠. 중국에서 이제 물건을 OEM을 해서 가져오시는 거죠. 수입업체였는데 성인용품 회사였어요. 성인용품을 이제 우리나라에서 디자인이나 브랜딩을 하시고 제조만 중국에 맡기시고 국내로 통관을 해오시는 거죠. 근데 조금 특이했던 게 혹시 LGBT라는 단어 아시나요? 성소수자분들을 이제 통합해서 LGBT라고 하는데 이런 성소수자분들을 전문으로 그분들을 전문 고객으로 하는 이제 업체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에서 수입하는 물품들이 딱 봤을 때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좀 강렬합니다. 그 외형이나 뭐 아이템의 종류 자체도 굉장히 강렬해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검사가 걸렸어요. 현장 검사가. 현장 검사가 뭐냐면 창고에 물건들이 막 들어와 있을 거 아니에요. 수출입 물품들이. 그러면 저희가 이 물품 수입하고 싶어요. 관세 내고 수입할게요. 라고 세관에다가 신고를 합니다. 수입 신고를 해요. 근데 이제 랜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지정일 수도 있고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품 검사하러 이제 나갔죠. 창고에 나가서 세관 공무원 오셔가지고 그 물건을 개봉을 또 해야 돼요. 개봉을 했는데 저도 좀 놀랐어요. 남자인 저도 조금 당황을 했는데 담당자분이 여자분이셨거든요. 너무 깜짝 놀라시면서 막 기겁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런 걸 왜 수입을 하냐. 그래서 너무 강력하게 이제 이런 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고 난색을 많이 표하셨죠. 담당자분께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통관이 보류가 됐어요. 보류가 돼서 이제 위원회에 올라가서 막 싸웠어요. 이거는 뭐 일반적인 물품이다. 지금 이거를 통관을 안 해주는 건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거다. 이런 식의 어떤 저희가 논리를 펼쳤죠. 그래서 결국엔 됐어요. 아마 좀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세관 입장에서도. 그냥 뭐 일반적인 성인용품들은 통관이 대부분 허용이 되는데 LGBT 분들에 대한 성인용품만 통관이 안 된다? 요거는 또 본인들도 조금 부담스럽거든요. 예를 들어 뭐 언론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차별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통관이 잘 됐어요. 그래서 그게 하나가 좀 기억이 남고요. 그때 생각하면 담당자분이랑 통화를 자주 했는데 세관 담당자분이랑 막 기겁을 하시면서 막 저를 무슨 뭐 이상한 사람 취급을 막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물품에 대한 이제 수요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뭐 그 성소수자 분들한테는 필요하니까 구매를 하시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막 했던 기억이 나네요. 두 번째 하나 기억나는 거는 저희 이제 반려동물이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반려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저희는 굉장히 체감을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사료 같은 것들 신사업이라고 해서 수입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사료 수입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반려동물 자체를 수입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뭐 우리 집에 있는 이 강아지들, 고양이들 우리 가족이지만 이제 관세 행정에서는 수출입 물품입니다. 그래서 우리 초코나 삐삐를 들여오고 나가고 할 때 비행기 타고 배 타고 들어오고 나가고 할 때는 다 수출입 신고를 하셔야 돼요. 다 검역증, 동물 검역증 원본이 필요하고요. 그게 있어야 수출입 신고를 완료하고 들어오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기억나는 게 저희 사무실이 이제 인천공항 쪽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저희 에버랜드에 있던 우리 푸바오가 나갔죠. 수출입 물품 푸바오가 수출이 됐습니다. 중국으로. 근데 그때 이제 저희 관세사들끼리는 푸바오를 어디서 통관을 할 거냐, 어떻게 통관을 해야 되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저희 옆 사무실에서 통관을 하셨는데 저는 다른 건 안 궁금하다. 푸바오 몇 킬로냐. 그래서 딱 다른 정보는 이제 기밀이니까 그것만 딱 해서 이렇게 100.0이라고 찍혀 있는 그것만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푸바오는 100kg였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이제 저희 반려인구가 많아지니까 반려동물이랑 같이 여행 갔다 오시거나 할 때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뭐 강아지, 고양이, 뭐 푸바오 이런 거 말고도 조금 특이한 반려동물들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좀 파충류, 도마뱀 이런 것들 문의가 가끔 와요. 그래서 우리 도마뱀들도 좀 희귀종들은 수입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동물검역 상대국에서 받아서 국내에서 또 동물검역 한 번 더 받고 수입통만 진행하고, 우리 초코삐삐도 다 관부가세가 있다. 그래서 관부가세 다 납부하고 들여와야 된다. 그래서 이 정도 제가 오늘 관세사 일하면서 좀 재밌었던 일들을 살짝 썰을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관세하고 관세사라는 직업에 대한 조금의 이제 이해도가 생기셨으면 오늘 저는 그걸로 감사하고 만족하겠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관세사 유태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